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CPU 불량난 거 한번 수리 진행을 해볼 건데요. 뭐 수리보다는 복구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청을 조금 많이 주셨거든요. 개인정보는 제가 좀 접었고요. 우선 이번은 하드디스크 제가 저번에 뭐 전원부 수리하는 거 뭐 몇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아마 그 기판 변경하고 펌웨어 이식으로 뭐 살리는 것도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분도 지금 하다가 고장 났었고요. 두 개를 이제 동일 파트를 구매하셔서 한 개가 고장 났고 동일 파트 구매해서 보내주셔서 다행히 기판 변경하고 이제 바이오스 이식으로 데이터는 다 복구가 됐어요. 이거는 뭐 다행이죠. 뭐 저렴한 비용에 복구가 돼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CPU 제온 CPU인데 이게 모델이 제온 E5 2666 V3 CPU거든요. 근데 이게 2011 소켓이죠. 이렇게 뭐 서버 CPU라고 보시면 되고 뭐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 적어주신 내용이 콘덴서가 하나가 이제 이탈됐다고 얘기를 적어 놓으셨거든요. 정상 작동한답니다. 이제 콘덴서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게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상 작동을 하는데 동일 CPU가 한 개 더 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CPU를 실내 온도는 안 적어 놓으셨어요. 이게 실내 온도는 적어 놓지 않았는데 정상적인 CPU는 이제 콘덴서가 파손되지 않은 CPU는 아이들 시에 35도에서 40도를 유지하고요. 그 CPU-Z로 이제 부하를 주면 약 55도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콘덴서가 떨어진 CPU는 이 정상적인 CPU보다 항상 동일 조건에서 10도 정도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콘덴서가 문제가 생기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전류가 이제 뭐 정상적으로 뭐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작동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일단 한번 볼 거예요. 이 CPU가 정상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제 메인보드를 또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저한테. 2011 소켓이거든요. 이거 뭐 여기서 장착 테스트를 뭐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대요. 뭐 사용 중에 한 번씩 다운되거나 해서 뭐 폐기를 하시려다가 저한테 이제 요거 테스트 겸 해서 유지 보수할 때, 그러니까 수리 점검 테스트 할 때 쓰시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메인보드가 GA 기가바이트 거거든요. GA-X99-UD4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뭐 수리가 되면 어떻게든 감사히 제가 테스트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수리를 하지만 모든 이 테스트 보드나 CPU를 다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시면 저희야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수리가 안 되거나 하면 부품용으로 사용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수리가 되면 뭐 제가 테스트용으로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정상 작동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CPU를 제가 장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는 일단은 저한테 기증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잘 쓰겠습니다. 혹시나 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주셨고요. 우선 CPU를 한번 볼게요. 기본 클럭 2.9기가고요. 아마 터보가 작동되면 아마 3.5까지 아마 터질 거예요. 10코어 20스레드 짜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우선 기존에 정상 작동 하는지 먼저 봐야 되겠죠. 그 기증해 주신 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서 온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실내 온도 기준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를 지금 옆에 보면 동일한 놈 같죠? 동일한 놈 같은데 얘로 이제 값 추출해서 값을 측정해서 비슷한 이제 콘덴서를 해서 이식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 이렇게 테이프로 여기 테이프로 딱 붙여서 오셨거든요. 스티커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게 충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충격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전소됐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콘덴서가 탁 중간에 깨졌고요. 문제는 이게 패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패드가 붙어 있어야 저희가 솔더링을 다시 해드리는데 얘는 지금 패드가 날아간 상태예요. 지금 떨어져 있는 패드는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 콘덴서 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이 밑부분 쪽에 보면 패드가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 조금 살아있어요. 살아있긴 살아있거든요. 보이시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조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 연장을 해서 한번 살려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대부분 이런 정도의 상태가 되면 쇼트로 인해서 어떤 CPU가
뭐 코가 사망했다든지 뭐 불량이 생겼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는 뭐 이 정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상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일단 저 보드에 연결을 해서 기본적인 거 테스트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일값을 추출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 때문에 이제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CPU 안에 특정 어떤 뭐 발열 처리 능력이 떨어진 건지, 그거는 보면 되겠죠. 자, 일단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떨어진 거 아까 이제 제가 팀명으로 처음에 보여드렸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고, 메인보드는 이렇습니다. 2011 소켓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잘 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켓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게 이제 순서가, CPU도 이제 기존 CPU보다 많이 커요. 일반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보통 이제 CPU보다는 많이 크거든요. 소켓도 이제 규격이 크지만은 CPU도 크죠. CPU가 크기 때문에 소켓이 크겠죠. 순서는 이제 푸실 때는 1번, 2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2번을 안쪽으로 열시면 이렇게 소켓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죠? 열리면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여기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CPU를 장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시고, 여기는 이제 옆에 홀이 총 4군데가 있어요. 4군데가. 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4군데 있고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를 여기 방향에 맞추셔서, 이 홀에 맞추셔서 이렇게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캡을 덮어주시고, 이제 체결하실 때는 이제 반대겠죠? 2번을 먼저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잠가주시고요. 1번은 이렇게 체결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크죠, CPU가. 자, 일단 켜보겠습니다. CPU가 인식이 되는지. 네, CPU 인식되네. 되죠? 잠깐 끄고, 우선 공랭 이런 쿨러 말고요. 일단 공랭 타워용 쿨러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순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온도 측정을, 편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 온도가 지금 13.5도예요. 메뉴에 끄는 첫 번째 거는 이제 순행, 제가 만든 순행 쿨러의 수통의 물 온도거든요. 1번은 이제 수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3개는 전부 그냥 이렇게 밖으로 빼놨습니다. 여기 주변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을 좀 발라서, 이 CPU 방열판이 커요. 그래서, 그리고 쿨러는 타워용으로 해서 잠깐 얹어 놓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시모스 화면 안에서, 바이오스 화면 안에서 25도예요. CPU 온도가 25도고요. 뭐 메모리하고는 다 인식이 다 정상으로 다 됐네요. 일단은 제가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요,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온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하고 나서 이제 온도를 봐야 되니까, 끄고 윈도우를 제가 설치를 해서 다시 촬영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윈도우 지금 들어왔고요. 10코어 20스레드입니다. 10코어 20스레드고, 지금 부팅하면서 여기 온도가 나오죠. 지금 현재 25도, 26도, 실내 온도가 지금 13도예요. 13도 기준이거든요. 일단 여기서 부하를 한번 걸어볼게요. 지금 이걸로 부하를 그냥 일단은 우선은 인텔 CPU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CPU가 정상 통과되는지 볼게요. 지금 3.4 사이가 떴죠. 그냥 그 뒤에가 9구니까 뭐 3.5기가까지 정상으로 지금 최고가 다 찍히죠. 클럭이 현재 뭐 3.1 정도. 네. 작동 중에 그런 CPU는 진짜 풀로드고, 온도는 지금 공랭입니다. 타워용 이제 공랭 쿨러거든요. 얘가 쿨러인데 52도를 찍고 있네요. 52도. 자, 인텔 CPU 테스트 프로그램 끝났죠. 끝났고 정보는 이렇고요. 네, 통과가 됐어요. CPU는 지금 기능상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보이고, 테스트 시 온도가, 최대 온도가 61도를 찍었네요. 61도고, 지금 현재 30도. 클럭은 3.499까지 터졌죠. 평균 3.1로 작동했던 것 같고요. 뭐 쓰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땐 CPU 그냥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가동됐을 때 조금 오동작 할 수는 있겠죠. 소자가 저렇게 문제가. 근데 다행인 게 저게 저렇게 이제 전소되면서 CPU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좀 의문이죠. 네, 인텔이 CPU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동일 CPU지만 온도 차이가 뭐 5도, 10도 플로드 했을 때 뭐 그 정도까지는 나면 안 되겠죠, 사실. 근데 한 2, 3도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고 높게 찍은 게 인텔 프로그램, 테스트 프로그램 돌렸을 때 61도까지 나왔고요. 지금 54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실내 온도는 그렇습니다. T1은 아니고요. 밑에가 다 실내 온도거든요. 주변 온도예요. 14도 정도 가리키죠. 13.8도. 만약 이게 이제 콘덴서 문제 때문에 온도가 10도 높았다고 하면 지금 정상적이었을 때는 얘가 44도 정도 찍어야 되겠죠. 1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럴 것 같지 않죠, 블로드 시에. 우선 지금 여기까지 테스트를 할게요. 지금 14도, 실내 온도 14도 기준에 현재 플로드 시에 55도, 54도를 찍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멈추고요. CPU를, 콘덴서를 제가 작업을 해서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가 자리를 좀 옮겼고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얘랑 규격이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일단 고객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뭐 죽어도 좋으니 한번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셔서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얘랑 뭐 규격이 비슷하죠. 얘를 추출해서 용량을 확인하고요. 얘랑 호환되는 소자를 여기에다가 실장을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 패턴을 조금 살려야 되거든요. 그 밑에 약간 이제 떼내서 요 부분에 이제 점프 와이어를 조금 납땜을 하고요. 그리고 콘덴서를 동일값을 찾아서, 얘랑 동일값을 찾아서 이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패드가 굉장히 약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밑에 부분도 일부 부분 전소가 되면서 패드가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 붙었고요. 얘를 본드로, IC 본드로 좀 고정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조금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지금 패드가 굉장히 약하게 붙어 있어서 솔더링하고 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이쪽이 조금 지저분한 감은 있는데 밑에 장차이가 쓰실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자리로 이동해서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수리한 거죠. 좀 보기에는 좀 흉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소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패드가 많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본드로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동일한 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뉴의 건 아니고요. 실내 온도가 14도, 뭐 0한 몇 도 조금 더 높아졌는데 일단 14도입니다. 14도. 된 것 같죠? 켜보도록 할게요. 네, 부팅은 당연히 되네요. 우선 처음에 제가 테스트할 때 한 50 몇 도로 나왔었죠. 의뢰하신 분이 실내 온도를 여기 표시를 안 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 제가 테스트 했을 때도 이거 콘덴서 하기 전에 약 한 50도, 55도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이제 CPU를 테스트 했을 때 무브와시 35에서 40도를 유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플로드를 하게 되면 55도 정도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실내 온도를 배제하고 제가 테스트 했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3.9도 14도 나왔을 때 50도 55도 정도 나왔었거든요. 플로더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은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매니의 건 아니고요. 밑에 14도, 뭐 0.3도 정도 더 높아요. 3, 4도. 14.3도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상태는 이렇습니다. 현재 26도, 25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글로벌은 지금 이렇고요. 우선 얘도 마찬가지 그 인텔 CPU 프로그램으로 먼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땐 차이가 없지 싶은데 지금 끝났거든요. 인텔 CPU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자, 실내 온도 14도 정도죠. 네, 테스트 프로그램이 끝났고요. 최고가 59도. 조금 더 뭐 온도가 내려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30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력은 지금 이렇습니다. 온도는 현재 48도, 50도. 뭐 처음에 테스트한 거랑 처음에 테스트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한 1, 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론은 그 콘덴서 때문에 뭐 온도가 그렇게 뭐 10도 차이 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실내 환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기 실내 온도가 기준이 없어서 지금 보내주신 그대로거든요. 10도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제품을 받아 보셔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입니다. 정상이고 뭐 이상이 없을 것 같죠. 자, 52도, 59도, 그러면 60도 잡고요. 52도에서 쭉 진행이 돼요. 여기도 보면 지금 플로더시에는 55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52도,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정상 제품이 이제 저 온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한 60 몇 도가 나와야 되겠죠. 63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52도예요. 맨 처음에 테스트 했을 때도 뭐 이 온도 범위 안이었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공랭을 떼고요. 순행으로 제가 만든 순행으로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뭐 CPU가 극한 온도로 치닫지 않으면 순행이나 아마 이 타워형 쿨러나 온도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자, 메뉴에 있는 거는 이제 쿨러, 순행 쿨러 물통의 온도입니다. 물통의 온도가 지금 17.6도로 가리키고 있고요. 이제 팬을 가동시켰거든요. 실내 온도는 14도, 뭐 14.5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켜볼게요. 뭐 비슷하죠. 25도 뜨거든요 지금 아이들씨에 60도 가까이 찍었으니까 인텔 프로그램으로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네, 끝났죠. 순행으로 해서 테스트가 끝났고요. 온도는 제가 공랭과 비교하면 지금은 이제 28도고요. 최대 온도가 54도죠. 맨 처음에 요전에 공랭으로 얘랑 타워형 공랭으로 테스트 했을 때는 59도, 뭐 60도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 순행이랑 공랭이랑 6도 정도 이제 최고 온도에서 6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다른 거는 그게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자, 어쨌든 뭐 순행은 열이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이제 온도 안정성을 좀 최대한 잘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평범한 이제 기준에 일상적으로 쓰는 기준에서는 뭐 순행이나 공랭 타워형이나 큰 차이는 뭐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뭐 한 6도 정도 차이 나죠. 일단 지금 테스트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55도 정상적인 CPU 플로드를 하면 55도로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실내 온도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는 현재 실내 온도가 14도고 플로드 시에 48도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프로그램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에 따른 요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메인보드가 뻗는다고 했는데 뭐 다른 건 기능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요거 테스트 하는 데까지는 뻗지는 않네요. 자, 여기서 결론은
그 콘덴서 때문에 온도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PU 일단 뭐 부하 테스트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 콘덴서가 하나 없더라도. 물론 이제 뭐 안정적인 전류 공급이나 이런 데는 약간의 다소 문제가 있긴 했겠지만 우선은 이제 복구는 했고요. 온도로 단순 온도, 플로드시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뭐 이게 실내 온도 기준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한 1, 2도 정도는 테스트할 때마다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그때 콘덴서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는 조금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지켜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좀 더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이 직접 받으셔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전소된 상태로 보면 CPU가 큰 데미지를 입었을 것 같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죠. 전혀 관련이 없죠. 이상이 없죠. 자, 이제 뭐 간단한 점검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오늘 이때까지 쭉 테스트한 게 지금 요 순행으로 했을 때 지금 54도, 최고가 54도였어요. 지금 이제 무부하 시에는 뭐 25도,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온도 차이가 그렇게 급격하게 나거나 그 콘덴서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뭐 제가 몇 가지 더 테스트 해볼 거고요. 고객님 이제 제품 받으셔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도 메인보드는 이상이 없습니다. 뭐 고객님이 다시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뭐 CPU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메인보드도 기증은 하셨지만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뭐 메모리를 풀뱅크 꽂고 막 이렇게 테스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습니다. 뭐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클럭이라든지 다 정상인 것 같거든요. 네, 이번 시간은 뭐 간단하게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님이 의뢰를 하셔서 저도 영상으로 뭐 한번 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작업했는데 뭐 똑같네요. 정상 온도입니다. 온도도 정상 범위고요. 그래서 뭐 쓰시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품을 받으셔서 실내 온도 기준하고 대비했을 때 또 10도가 높다면 다른 쪽에 조금 이제 뭐 똑같은 환경으로 오픈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될 거예요. 쿨러도 동일한 쿨러로 그렇게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